부산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방 영상, 후방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갈 건데요. 저 트럭이 저기 칼치기로 들어온 건가요? 트럭이 어디서 들어왔죠?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길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갈림길이에요. 자, 그런데 잘 가고 있는데 앞차들 따라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치고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불박차는 1, 2 갈 수도 있고 1, 2 갈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왼쪽으로 갈 때 깜빡이를 켜고 가야 되나요? 앞에 차들도 깜빡이를 안 켜고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럴 때 앞에 차들도 깜빡이 없이 그냥 쭉 가네요. 깜빡이 이럴 때는 왼쪽으로 가는 차들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깜빡이 켜주는 게 안전하겠죠. 이게 좌회전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직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 트럭은 어디서 왔나요? 트럭은 옆에 직진차로에서 온 것으로 보여지죠. 3차로에서 트럭이 여기에서 나온 걸로. 그럼 저 트럭의 칼치기인가요? 이제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럭이 어디서 왔는지 갑니다. 트럭이 뒤에 오고 있네요. 뒤에 2차로 뒤에 오다가 3차로를 빠져서 그래서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건 뭔가요? 이거는 트럭이 3차로로 오다가 쭉 들어왔으면 칼치기죠. 근데 이거는 2차로에서 3차로 빠졌다가 앞으로 들어왔으니까 뭔가요? 추월이죠. 추월. 디귿자 추월입니다. 과실비로 몇 대 몇일까요? 이 사고 질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방향지시등 켜봤자 아무 소용없죠. 뒤에서 킨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부산 을숙도대교 하구원 방향에서 공항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요. 좌회전하기 위해서 2차로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박차가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겠는데요. 깜빡이 안 켰어도 결과는 마찬가지 사건이죠. 내 뒤에 오던 차가 오른쪽으로 빠져갖고 앞으로 쑥 들어왔으니까 불박차의 깜빡이는 이 사건에서 무관해 보입니다. 양측 보험사에서는 100대 0으로 인정하고 처리하라고 했지만 상대방 트럭 운전자가 이거는 단순 차선 변경이다. 8대 2다라고 한답니다. 저는 8대 2 인정 안 합니다. 저는 100대 0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데 꼭 그렇게 가야만 되나요? 그리고 갑자기 추월했는데 이게 칼치기에 해당되는지 도로교통법에 칼치기란 말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죠. 옆에서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오는 거. 그게 칼치기죠. 판단 잘못이죠.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예, 판단 잘못. 그것은 우선 안전운전 불이행이죠. 그 다음에 진로 변경 방법할 때 안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그런 거 전부 다 그냥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그럽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놨는데요. 경찰서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도로교통법 위반한 게 있는지, 도로교통법 위반 진로 변경할 때는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러지 못한 거 잘못이죠. 과실비율은 뭐 보나마나 따질 것도 없이 100대 0이죠. 따질 것도 100대 0인데 여기서 문제는요. 자, 난폭운전에 해당될까요? 난폭운전은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이라든가 또는 안전거리미확보라든가 또는 이유 없는 급제동이라든가 또는 그 이유 없이 빵빵빵빵빵빵빵 한다든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또는 그것을 갖다가 두 개의 성을 계속 연달아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섭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무서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통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고가 났죠. 이건 난폭운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이니까요. 연속으로 여러 번 했었다 그러면 그럼 난폭운전에 해당될 수 있지만 난폭운전은 아니고요. 그럼 이 사고 그냥 일반적인 사고일까요? 셋 다 다쳤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도 다치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옆에 있던 부인. 이게 이때 부인한테 탁 옆에 운전하다가 옆에 부인이 타고 있는데 가다가 뭐 사고 나면 딱 앞으로 쏠릴까봐 안전벨트 매고 있어도 이건 쏠려요. 몸이 날아가진 않지만 목은 팍 쏠립니다. 그래서 핸들 부딪혀갖고 치아 완전히 다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전벨트 안 맨 거 아니냐? 안전벨트 안 매면 앞에 유리창을 부딪히면 머리가 앞으로 가고요. 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쑥 가잖아요, 이게요. 쑥 가면서 턱 잡아주지만 순간적으로 목이 젖혀집니다. 목이 키 크신 분들은 턱. 또 키가 작은 분들도 역시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하다가 본인도 불편하고 부인도 다치시고 그다음에 장모님 다치셨답니다. 제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은 아까 이미 아시는 분 계셨을 거예요. 이건 칼치기보다 더 나쁘네요. 우측 추월중 사고이기 때문에 오른쪽 추월했잖아요. 그래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운전자가 다쳤다면 12대 중과실이고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저랑 동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둘 다 2주 진단 나왔습니다. 저는 충격 동시에 조수석에 있는 와이프를 손으로 막다가 오른손 다쳤고요. 그리고 목, 허리 다쳤고요. 와이프는 목, 허리 다쳤고요. 장모님은 손잡이 이렇게 잡고 계셨는데 손목하고 목하고 다치셨습니다. 근데 경찰은요, 이거는 칼치기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일반 사고라고 그럽니다. 여기 40km 구간인데요. 61km가 나와야 그래 과속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 이거 앞지르기 금지법,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는 앞지르기 금지라는 편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지르기 금지도 아니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또 경찰관은 난폭운전에 해당되지 않고 칼치기는 한 번으로는 처벌될 수 없고 여러 번 칼치기를 해야 난폭운전에 해당된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왜 칼치기가 아니냐, 왜 난폭운전 아니냐 하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추월금지도 지방경찰청장이 추월금지라고 지정된 것만 위법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경찰관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왜냐하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도로교통법 21조 제1항 이게 바로 모든 차운전자는 앞지르기 하려면 왼쪽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어느 쪽으로 했어요? 오른쪽으로 했잖아요. 이거 위반한 거잖아요. 또 22조는 뭐냐면은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어떤 차 나란히 가고 있을 때 그때 앞지르기가 여기서 앞에 차가 2대 나란히 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튀어나가면 위험하잖아요. 또 내 앞에 어떤 차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나도 같이 나가고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앞지르기 금지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 자, 21조 1항은 앞지르기 방법이고요. 왼쪽으로 추월해야 되는 거죠. 22조는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될 때고요. 23조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시선 구간 있을 때 교량 또 교량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터널, 교량 또는 꼭 산꼭대기, 언덕배기 이런 데서는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보면요. 여기에 3조 12가지 중과실 중에서 예사항 중에서 앞지르기에 관련된 거는 네 번째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21조 1항, 22조, 23조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에서 예. 그럼 여기서 하나씩 보죠.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23조입니다. 23조 왜 안 열리죠? 다시 23조. 네, 열렸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22조를 봐야 되겠네. 22조에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나옵니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이건 금지 시기인데요. 아이고, 왜 잘렸네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뭘 좀 멋지게 보여드리려다가 잘 안 됐네. 도로교통법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요. 한 변호사 그거 2분 만에 설명할 걸 왜 10몇 분이나 설명하느냐 그러는데요.
더 잘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요. 저는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분한테 얘기하듯이. 그리고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긴 거 싫으시면 그냥 필요한 것만 들으시든가 아니면은, 여기 들어가 봤자 오늘 또 길 거야. 그럼 안 보시면 되잖아요. 저도 짧게 하면 저도 편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 PD가요, 김준영 PD가, 아유, 변호사님은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조금 하다가 또 하나. 지금도요. 왼쪽으로 추월했는데 왜 오른쪽으로 추월했어? 그게 10대 중과실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런데 제가 왜냐면 경찰관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앞지르기가 안 되는 시기, 앞지르기 금지 장소. 근데 그 경찰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지르기 금지 장소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22조 여기 있네요. 앞지르기 금지 시기. 앞차 왼쪽 다른 차 나란히 가고 있을 때 그러면 가면 안 되죠. 내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나도 같이 나오면 위험하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금지 장소. 교차로에서는 금지 못하죠. 교차로에서는 안 되죠. 교차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 못합니다. 또 터널 안 되죠. 교량 안 되죠. 다만 다리도 한강 다리처럼 넓은 다리는 점선돼 있습니다. 점선일 때는 괜찮습니다. 실선인 곳이 안 되는 거죠. 또 도로에 구부러진 곳, 커브길, 비탈긴 고갯마루, 비탈길의 내리막 등 이런 곳에 앞지르기 금지라고 편말이 세워진 게 있어요. 예, 그런 곳은 못합니다. 근데 경찰은 그것만 얘기하는 그것만. 여기는 교차로도 아니다, 터널도 아니다, 교량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면 앞지르기 금지라고 써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다. 그래서 앞지르기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왜 경찰관은 그걸 모릅니까? 21조 제2랑 여기 보면 앞지르기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왼쪽으로.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걸 몰라요. 그 교통사고 조사관 이제 온 지 한 달 됐나요? 왜 이걸 모르죠? 왜? 희한합니다. 참. 그래서 경찰관들하고 대화할 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왜 여기서 이 경찰관 하는 소리가 여기 도로교통법상 추월금지는 지방경찰청장이 추월금지라고 지정된 곳만 위법이다. 아니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는 거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하는 그 기본적인 걸 모르는 아마 순간에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트럭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선 전방 영상.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잘 가고 있는데 트럭이 오른쪽에서 칼치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칼치기로. 오른쪽에서는 칼치기예요. 그냥 칼치기. 칼치기 한 번 칼치기는 그 12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근데 후방 영상은요. 후방 영상은 트럭이 잘 오르다가 추월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오른쪽으로 가서 그래서 디귿자로 들어오다가 쾅. 제가 지난번 설명했죠. 추월이라는 것은 디귿자입니다. 앞에 거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추월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추월입니다. 근데 트럭은 어떻게 해놨네? 트럭은 여기서 오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측 추월이죠. 우측 추월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저 트럭은 100대 0이면서 추월 방법 위반이죠. 12대 중과실로 종합범에 들어있더라도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물론 뭐 형사처벌이라서 구속된다는 건 아니고요. 2주 진단 3명이면은 6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4주로 계산합니다. 4주. 제일 많은 진단 하나, 나머지 다 합쳐서 2분의 1. 그럼 2주니까 2주 플러스 2주에 2분의 1이니까 2주가 되죠. 4주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벌금은 요즘은 한 5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30만 원 했습니다. 일주에. 그럼 30만 원은 120만 원이죠. 50만 원은 5, 4, 20, 200만 원이죠.
벌금 한 150에서 2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월은 N쪽입니다. 안전할 때.